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언리얼 페스트 2025에서 하이퍼리얼리티 자연유산 에셋의 제작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를 진행할 문화유산기술연구소 고명현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총 4개의 세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유산기술연구소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설명하고자 하는 하이퍼리얼리티 에셋이란 어떤 것인지, 에셋의 개념과 저희가 세운 구현 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초고해상도 하이퍼리얼리티 에셋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제작 경험 전반과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하고, 마지막 마무리로 앞으로 에셋 시장의 방향성, 가치와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유산기술연구소 트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헤리티지와 첨단 미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 기업입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원형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고자 문화유산의 복원 및 보존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대중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콘텐츠 등의 형태로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트릭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광개토대학 능비 디지털 복원 및 콘텐츠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도 국중박에서 상시 시연 중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광개토대학 능비를 디지털로 완벽히 복원하였으며, 이를 재해석하여 광개토대왕과 고구려의 역사적 가치를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어필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2023년 수행했던 인천공항 방가사유상 디지털 콘텐츠는 방가사유상이 가진 한국 불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아름다움을 대형 스크린으로 구현하여 내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오가며 방가사유상이 가진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칠보산도를 기반으로 한 미지의 여정이라는 주제의 디지털 병풍 콘텐츠의 경우 국내 전시는 물론 해외 전시도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명동 신세계의 데니태극기 콘텐츠도 제작하여 문화유산 콘텐츠 전반에 있어 많은 의미를 가지는 깊이감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유산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가장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에 대하여 3D 스캔을 하고 이를 아카이빙하는 디지털 보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화유산의 시각적 디지털화에 그치지 않고 각 문화유산이 가지는 가치를 메타데이터화하여 상세히 분류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디지털 보존 프로세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문화유산기술연구소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플래시 백그라운드 계림입니다. 저희가 쌓아온 문화유산 기반 데이터 구축의 노하우와 다양한 소재들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국가유산 기반 미디어 콘텐츠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인 경주에 현재 건립 중인 계림은 신라, 서라벌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전시관으로 2025년 4분기 오픈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 기반 콘텐츠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문화유산기술연구소는 현재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복원, 연구, 콘텐츠 제작, 기획 파트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시니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적합한 최고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속해 있는 저희 트릭 문화유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 세션의 메인 주제인 자연유산 하이퍼리얼리티 에셋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하이퍼리얼리티 에셋을 소개하기 전에 현재 국내의 기구축 자연유산 에셋들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서는
국가 주도 하에 진행되어 온 다양한 자연유산 데이터들에 대한 3D 스캔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웹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이퍼 리얼리티 에셋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이미지들이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들 중 일부인데요. 현재 데이터들은 단순히 형상 보존을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확장성과 활용성에 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는 해상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이미지는 일반 서비스용 데이터이고 이 이미지 이외에도 초고해상도 데이터를 별도로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사용을 하였을 때 데이터의 정밀도 수준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 데이터 중에 저희가 제주도 정방포포라는 국가유산청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터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언리얼 엔진에 직접 업로드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시각적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저희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였고 보통 포맷은 현재 FBX나 OBJ 등의 범용 포맷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텍스처의 경우 보시는 지금 현재 지역 넓이 레벨에서 8K급 텍스처, 단일 텍스처 한 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근접해서 봤을 때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폴리곤 등의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현재 데이터들의 정밀도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연유산 에셋들의 경우에는 지형의 특성이나 바위의 특성, 나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의 레벨 수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구분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즉 이러한 데이터들은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기준 자연유산 데이터 구축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데이터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그 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차세대 에셋이라는 의미에서 하이퍼 리얼리티 에셋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현재 그 정밀도와 결과물에 대해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저희는 몇 가지 충족해야만 하는 기준들을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고해상도 폴리곤 정밀도의 확보입니다. 현재 하드웨어와 시각화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현이 힘들었던 수준의 초고정밀도 폴리곤 모델을 리얼타임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는 언리얼의 나나이트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초정밀도 폴리곤 모델이 데이터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 객체의 모듈화입니다. 실제 자연유산의 모습을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한번 구축된 에셋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성과 세부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춰 전체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오브젝트를 다양한 모듈로 나누고 2차, 3차 가공 에셋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고해상도 텍스처입니다. 현재 데이터들은 넓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8K급의 단일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하이퍼 리얼리티 에셋에서는 필요에 따라 UDIM 등의 UV 방식을 활용하여 초고해상도 컬러 텍스처를 구현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대중적인 시각화 수준의 눈높이를 함께 할 수 있는 에셋 데이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대부분의 시각화 렌더링 소프트웨어에서 PBR 기반 렌더링 솔루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셋 또한 기본적인 컬러 텍스처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노멀, 러프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헤이트 맵이죠.
이런 것들과 같이 PBR 렌더링 기반에 대응할 수 있는 텍스처 셋도 반드시 함께 제작되고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퍼리얼리티 에셋 시각화의 표준은 언리얼 엔진 패키징입니다. 결국 에셋이라는 것이 보존과 활용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보존이든 활용이든 그 종착지에는 시각화가 있습니다. 시각화를 하여야 연구도 가능하고 콘텐츠 활용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각화에 있어서 현재로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하고 최적화까지 되어 있는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선택한 최선의 답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희는 언리얼 엔진을 기반으로 언리얼 엔진의 매트리얼 노드까지 완벽히 만들어진 에셋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야지만 활용성 측면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방향성에 따른 데이터 옵션은 기본적인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범용 포맷들, 이런 범용 포맷들도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생각하는 에셋은 단순히 자연유산의 아카이빙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셋 자체를 언리얼 기반으로 패키징하여 에셋팩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언리얼 엔진은 저희에게 완벽한 시각화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에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픽 에코시스템 솔루션 안에는 스캔에 최적화된 리얼리티 스캔 2.0이라든지 단순한 시각화에 최적화된 트윈모션과 같은 완벽한 궁합의 소프트웨어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죄송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기반 제작 경험과 프로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총 3가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프로세서와 경험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릉 정동진 해안당구 자연유산 에셋입니다. 강릉 정동진 해안당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암굴교회군 디지털 에셋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의 산악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는 랄리벨라 암굴교회의 디지털 에셋 제작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박물관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네이처 보건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에셋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크게 나누고 있는 5단계의 프로세스입니다. 취득, 후처리, 정합, 모델링 최적화 및 매핑, 시각화 이렇게 5가지의 프로세스로 크게 나누고 취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3D 스캔을 위해서 포토그래메트리, 즉 사진 데이터를 이용한 스캔 작업, 측량 작업, 그리고 레이저 기반의 라이다 스캐너를 통한 스캔 작업, 그리고 사진이지만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고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 스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는 이제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나 3D 스캔된 데이터들을 최종적으로 정합하기 전에 올바르게 정합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3차원화 시키는 정합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렇게 정합이 된 데이터들을 모델링 최적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저희 트릭에서는 중간에 후처리, 정합, 모델링 최적화 및 매핑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과 나름의 내부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고 저희만의 최적화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천연기념물 지질유산 강릉 해안당구입니다. 현재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강릉 정동진 해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 지형입니다. 실제로 이 지형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앞쪽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나무 데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촬영 환경이 상당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용한 스캔 방식은, 취득 방식은 총 4가지입니다. 광대역 라이다 스캐너 방식, 그리고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드론을 활용한 포토그래메트리, 그리고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한 표준 화각 포토그래메트리, 초정밀한 텍스처 매핑 소스를 구축하기 위한 초망원 600mm에서 800mm, 때로는 컨버터를 이용한 1200mm 망원단까지 지원하는 초망원 렌즈를 통한 기가픽셀 포토그래메트리,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본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드론이 비행하게 된 경로입니다. 실제로 요 다음에 저희가 취득된 데이터들을 정합하는 과정에서 드론의 이동 경로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긴 한데, 이 촬영지에 대해서 촬영 제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측량을 할 때는 보통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형태, 바둑판 형태로 수평 수직 분할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쪽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현재 여기가 해안 지형이었고 군사 접경 지역입니다. 강릉 북쪽으로 갈수록 대부분의 해안에는 군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고 초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촬영에 허락받은 시간이 10분 남짓이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 남짓이어서 일반적인 수평 수직 형태의 분할 촬영은 진행하지 못하고 대상을 중심으로 한 스피어, 방구 형태의 원형 촬영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되어 온 사진들을, 드론 데이터들과 스캔 데이터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걸러낸 데이터들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리얼리티 스캔 2.0을 통해서 임포트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번 리얼리티 스캔이 2.0이 최근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을 사용했을 때 사실 예전에는 리얼리티 스캔을 사용을 해서 정합을 했을 때 데이터들이 제대로 정합되지 않는다거나, 특히 넓은 지형이나 넓은 영역에 있어서의 스캔 데이터는 잘 정합이 되지 않거나 컴포넌트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리얼리티 스캔 2.0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론의 경로 자체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안쪽에 있는 터널 지형을 찍기 위해서 드론이 안쪽 부분으로 날아 들어갔던 장면이었고, 네, 전체적으로는 수평 수직 형태의 촬영은 제외하고 전부 대상을 중심으로 한 서클 형태의 촬영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라이카 RTC360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이다를 이용한 광역 스캐너를 사용하여 스캔한 영상입니다. 이 스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접근 가능한 공간이 나무 데크였기 때문에 데크 위에서만 진행을 하면서 촬영이 되었고요. 라이다 스캔으로 라이다 스캔으로 촬영한 데이터의 정합본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다 스캔으로 스캔한 데이터와 드론 기반의 포토그래메트리 방식으로 스캔하여 정합된 데이터를 리얼리티 스캔 2.0에서 정렬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낸 메쉬의 아웃풋이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데이터입니다. 보시게 되면 정밀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밀도는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대상의 형상은 충분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이 촬영을 할 당시가 6월, 7월경이었습니다. 6월 말과 7월 초 사이였는데 이미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어서 바위 지형을 명확히 촬영하는데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스캐너가 모두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함께 촬영이 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트래시 데이터라고 하는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원본 스캔 데이터, 메시, 정합 데이터에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득한 데이터에서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시를 정합하기 전에 리얼리티 스캔에서 정합할 데이터, 촬영 데이터에 대한 크롭 작업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크롭 작업만으로는 완벽히 데이터를 클린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출 메시에 대한 마스킹 레이어 획득이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내부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컬러 위에서 바위의 붉은색, 회색, 또는 나무를 형성하고 있는 그린 컬러 등을 별도의 레이어, 컬러 레이어로 분리를 해내고, 이렇게 분리해낸 레이어들을 통해서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된 형태의 작업으로 메쉬를 리토폴로지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원본 스캔 데이터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데이터가 리토폴로지한 이후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마스크 기법을 통하여 메쉬를 자동으로 평탄화한 모습입니다. 이 프로세서도 사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마스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자동화한 하나의 프로세서로 정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어셋 제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데이터는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는 데이터가 드론과 광대역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1차적으로 취득한 데이터고,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 수준과 비슷한 레벨과 해상도를 가진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이미지가 이렇게 제작된 데이터 위에 저희가 정밀 촬영한 기가픽셀급 텍스처 데이터를 베이킹을 통해서 매핑을 한 이미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바위의 디테일, 그 위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미지 4장이 지금 원본 사진인데요. 원본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디테일들이 3D로 구성된 에셋 데이터에서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아주 정밀하게 구현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작된 데이터를 이제 언리얼 엔진에 업로드를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해당 지형에 대한 에셋을 모두 모듈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에셋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선 더 세분화된 모듈화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 자연유산 에셋이라는 것이 저희가 천연 기념물로서 보존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할을 했을 경우에 원형이 가진 형태가 일부는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현재 해당 자연유산 에셋은 7덩어리에서 8덩어리 정도로 에셋을 분할을 해서 모듈화를 진행을 하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정밀도 에셋을 언리얼에서 구현을 했고요. 시각화를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고해상도 에셋을 구현을 했고, 바다라든지 선라이트 같은 것들을 적용하여 실제로 렌더링된 결과물을 봤을 때도 실제 에셋의 천연 기념물의 원형을 그대로 시각화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수준의 에셋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연유산 에셋 중 저희 강릉 해안당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에셋에 대한 메이킹과 최종 완성된 렌더링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암굴 교회군 디지털 에셋입니다. 내부 깊이 12.9m, 너비 7.7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진 이 암굴교회는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굉장히 고지대 위에 고지대 산악지형 위에 절벽을 깎아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 1월경에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여 해당 교회에 대한 3D 측량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암벽 형태의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형태의 교회이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해당 영역이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외형을 촬영을 하기 위해선 드론 촬영이 필수라고 생각됐고, 내부의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의 정합을 위해서 반드시 라이다 스캐너가, 즉 레이저 기반으로 한 라이다 스캐너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환경은 에티오피아가 내전 중인 관계로 별도의 장비를 일체 반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 오직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모두 사용하시는 카메라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디지털 카메라만을 가지고 취득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교회를 촬영하기 위해 저희는 약 3만여 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당 지역에서 약 6, 7시간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외부의 전경은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회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도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방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여서 사실 촬영을 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정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D 스캔용 데이터 취득을 할 때는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더라도 전체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촬영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 이후에 점점 근접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촬영을 해야 정합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에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를 정합을 했을 때 저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좋아진 리얼리티 스캔 2.0 덕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 근접 위주의 촬영을 타일 형식으로 해서 정합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정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컴포넌트가 굉장히 여러 개로 분리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해당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이 굉장히 정합이 잘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촬영을 꼼꼼하게 해온 원인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 네. 마이크가 중간에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마이크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합된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하고 블렌더에서 불러왔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불려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촬영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형상의 소실 없이 모두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스캔 데이터가 정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컬러 또한 뭐 특별한 밀림이나 블러링 현상이 없이 괜찮은 수준으로 정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내부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위에가 뚫려 있는 것은 위쪽에서는 저희가 촬영을 전혀 할 수 없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형상은 촬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타일 형태의 근접 촬영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쪽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촬영을 했음에도 전체 영상을 전혀 알 수 없는 형태로 촬영을 했음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리얼리티 스캔에서 정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내부 구조 또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룸으로 구성되어진 미로 같은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저희가 촬영을 굉장히 촘촘하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30%의 1번 사진과 2번 사진, 3번 사진, 4번 사진 각각의 교차율을 30% 정도로 일반적으로 스캔 데이터를 만들 때 촬영을 하는데, 해당 데이터는 그 교차율을 50% 이상씩 가져가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혀 문제가 없는 형태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부에 있는 의자나 다른 비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가 에티오피아 현지인들이 실제로 기도를 올리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오브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오브제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외형에 대해서도 리토폴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컨텐츠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정리를 했을 때, 리토폴로지를 하고 정합된 데이터를 정리를 했을 때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원본 데이터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가 컨텐츠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리토폴로지를 하고 데이터를 최적화한 상황입니다. 해당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본에 비해서 폴리곤 수를 저희가 좀 많이 극단적으로 줄였는데, 해당 교회의 경우 해외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웹뷰어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최적화가 필요했고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텍스처의 경우에는 벽의 질감이라든가, 즉 외벽의 바위의 질감 특성들이 이 분야에서 연구 쪽에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의 텍스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듈 형태로 쪼갠 후에 UDIM 기반으로 UV를 나열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컬러 맵, 노멀 맵, 러프니스 맵 세 가지 맵을 일단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데이터를, 모델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에 업로드를 하는 모습입니다. 외벽이 존재하고요. 실제로 스캔된 데이터는 외벽과 내벽이 하나의 동굴을 파서 만든 형태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로 붙어 있는 형태지만, 저희는 사실 이것을 컨텐츠 제작에도 활용을 해야 하고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부분을 숨기거나 잘라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제 스캔 데이터 형태는 한 덩어리였지만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부분별로 모듈화를 시켜서 언리얼 엔진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텍스처링을 진행을 하고 실제 이 교회가 있는 고산지대의 모습을 비슷하게 연출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언리얼의 랜드스케이프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지형 형태를 러프하게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바위 어셋들을 활용해서 주변을 실제 이 교회가 있었던 지형의 모습과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에티오피아 랄리벨라 교회의 메이킹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처 에셋 소형 곤충 3D 스캔 기반 에셋 제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프로젝트는 자연유산 중에서도 특히나 지형과 관련이 많은 프로젝트였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자연유산 중 동물, 곤충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요. 일단 저희는 이 취득을 위해서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의 수장고를 방문하여 취득 대상에 대한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소형 곤충들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명 세팅을 했고,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썼을 때 가장 촬영하기 좋은 형태가 이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을 해서 초정밀 접사 촬영을 턴테이블 위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스캔으로 정합을 한 데이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로 정합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사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도 리얼리티 스캔 2.0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리얼리티 스캔에 AI 마스크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기존의 이 AI 마스킹 기능이 기존에도 다른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리얼리티 스캔 2.0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능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촬영을 할 때는 배경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환경을 저희가 마음대로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들을 AI 마스크 프로세서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마스킹을 해주고 그 마스크의 수준도 굉장히 대상만 정확히 분별해내는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리얼티 스캔에서 정합을 눌렀을 때 별도의 작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품질의 텍스처와 고품질의 3D 메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200여 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약 100여 종을 보시는 것과 같이 스캔을 하여서 3D 에셋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업된 메시는 한번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정밀한 메시가 요구될 때는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리토폴로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정밀한 모델링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데이터를 언리얼에서 올려서 렌더링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 정도 퀄리티의 스캔 데이터라면 즉시 어떠한 컨텐츠에도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파트 설명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시간상 관계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확장되는 에셋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추구한 하이퍼리얼리티 에셋은 극사실화 확보와 극사실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극강의 활용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은 보존뿐만 아니라 일반에게 그 아름다움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제작 프로세서 또한 표준화되어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여기에 계신 많은 컨텐츠 제작자와 연구자분들의 효율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2025년 4분기에 저희가 제작한 에셋 데이터들, 팹 등을 통한 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에셋이 있었지만 실제 존재하는 자연유산을 그대로 구현한다는 관점에서는 최고 수준의 에셋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앞으로 향후 수년 동안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자연유산을 디지털 에셋화시키고 콘텐츠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제작 표준화와 배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이퍼 리얼리티라는 초고해상도 에셋 제작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에셋이 보존이나 컨텐츠의 관점에만 이해됐지만 이제는 이 3D 에셋이 AI의 학습에도 필요한 중요한 학습 모델로서의 가치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하이퍼리얼리티 에셋을 통해 자연유산 에셋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